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170페이지에 시작 콜 조건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작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할 때 일단은 이제 경로를 생성해 놓고 그 진입점에다가 이제 드릴 홀 사이클을 생성시켜 주는 기능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70, 70으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50에 50으로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재료 설정에 가서 전체 형상 20. 자,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안쪽을 포켓 가공으로 10만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구 번호는 1번. 자, 나머지는 됐고, 깊이값만 마이너스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자, 이거 작업할 때 진입하는 위치, 그러니까 이제 그 Z축으로 내려가는 위치에다가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간 거죠.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꽂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데 EV가 되겠죠. 여기를 그냥 수직으로 꽂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좀 뚫어 놓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용도로 만든 게 시작 콜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자,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호 가공에 시작 콜이라고 한 게 있어요.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얘를 대상으로 하시고 추가적인 여유량 없고 깊이 여유량도 없고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하시면 얘를 재생성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드릴 그 10파이짜리 드릴이 이 자리를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추가적인 직경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드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지금 작업하는 거 보면 드릴 깊이가 Z-10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엔드밀 작업할 때 바닥면이 아무래도 약간 흔적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에서 0.2 정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조건에서 지금 증분으로 0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되어 있네요. 플러스 0.2 정도 하겠다라고 주시고 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드릴 깊이가 여기서 바닥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 경로를 보시면 드릴 홀을 2번 해요. 여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쪽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쪽은 지금 황삭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정삭 진입할 때는 절상량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드래프트에서 지워주세요. 자, 지워주시고 재생성 하시게 되면 한 번만 작업하고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일단은 스타터를 뚫어 놓고 그리고 엔드밀러 교체를 해서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경로를 생성하고 일일이 다 스타터를 뚫기가 좀 버거울 때, 물론 진입할 때 포켓에서 헬리컬 형태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냥 수직으로 바로 내려갔을 때는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G코드를 한번 출력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자, G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드릴 깊이가 Z-9.8까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짜리 엔드밀은 Z-10까지 작업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슬롯밀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슬롯밀은 포켓 가공 형태하고 비슷한데, 경로가 이제 원호 형태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오브라운드, 우리가 사각 형태에서 오브라운드 형태로 사각형을 그린 대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블랭크 하시고요. 여기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오브라운드 형태로 그리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만 가능해요. 그래서 120으로 하고 여기는 한 40 정도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신 상태에서 얘는 일단은 지워져도 되겠고요. 자, 기존의 체인을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게 포켓 가공이죠. 포켓 가공인데 체인을 이걸로 바꾸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평행 형태인데 우리가 원호 형태를 작업할 때는 일정한 오버랩은 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걸로 해서 간격은 50% 내측에서 시작하겠다 체크를 해서요. 연결 조건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작업하겠다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해보면 진입점을 선택하고 그랬나? 자, 이렇게 경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검증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이때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포켓 가공에서 하는 거고요.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그 원호 가공에 여기에 슬롯 밀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체인을 선택하시고, 자, 공구는 평행드밀로 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기본 값으로 해놓고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만 마이너스 10으로 해놓고, 자, 경로를 생성하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아까 경로보다는 왠지 모르게 좀 깔끔해 보이긴 하죠. 이거는 이제 기본 값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슬롯밀 기능으로 한 건데, 물론 이제 간격은 조절 안 했는데, 여기 오시면은 진입 각도가 있고요. 스택 간격은 50%로 되어 있죠. 사이 간격. 이거는 이제 램프로 들어갈 때, 지금 얘가 램프로 들어갔나요? 한번 돌려보죠. 자, 보시면은 이제 램프 형태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램프 구간이 길다 보니까 갈수록 간격이 좀 커졌죠. 자, 이럴 때는 경사 각도를 좀 작게 해서 주고요. 램프 진입을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플로파일 형태, 내가 선택한 도형 형태로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네요. 자, 확인해서 재생성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램프를 그리면서 보시면 위에서 내려와서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죠. 경사지게 내려간다. 원을 그리면서 종점 위치까지 내려오고, 종점 위치에서 퍼져나가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갈 때 부드럽게 한 바퀴 돌면서 들어가죠. 맨 마지막에 정사각으로 한 바퀴 돌리고 빠진다. 자, 이러한 게 이제 슬롯 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롯 밀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좌측 날 끝,
자, 여기서 진입복귀 할 때 원호의 각도, 원호의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호의 각도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호를 그리는데 180도만큼 그리고 나서 시작하네요. 모든 경로가 다 180도만큼 돌고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값을 조절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45도로. 자, 45도로 바꾼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만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헬리크로 들어가서 종점 위치에서 여기서 돌 때는 180도를 유지하고 있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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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이제 정사 경로를 생성하는 시점에서 45도 원호만 생성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45도 원호를 생성하고 있죠. 자, 구분이 안 되는데 90도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 여기서 들어갈 때 90도의 원호를 그리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90도를 그리면서 들어간다. 터치하는 시점, 정상면에 터치하는 시점에서 오버랩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 오버랩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터치한 시점이 x가 0인데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x가 1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법선 형태로 진입복귀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경로가 법선 형태로 진입복귀 한다는 얘기인데, 밑에 거와 같이 와서 그러나? 돌고 돌고 마지막에 정사 갈 때, 여기에서 법선 형태를 취하는구나. 자, 여기에서 법선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원호를 없애버리면 바로 법선 형태가 되겠네요. 자, 원호 각도 0으로 넣어볼까요? 자, 0으로 놓고 재생성해보죠. 생성이 된 건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법선이 안 보이네요. B. 여기서 법선으로 들어갔구나. 지금 법선 형태로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법선 형태로 들어가서 돌고 빠지네요. 법선 형태 잘 안 보이는데, 법선 형태가 현재 위치에서 들어갔다가 그리고 돌고 있죠. 근데 그 지점이 보이질 않네. 왜 경로가 보이질 않지? 법선 형태가 보이질 않네. 자, 현재 여기 위치에서 원으로 도는데, 법선이 아니고 원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도는데 R값이 상당히 작아졌네요. 자, 여기서 이제 법선 형태 진입복귀 이걸 끄고 나서 오버랩이 있어서 그러나 오버랩 0으로 하고 각도는 0으로 하고, 이 길이값인가? 이 길이값 같이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황사구로 할 때는 램프 형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피치값, 그다음에 정사할 때 정사 간격, 뭐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선 형태, 여기를 각도 90도, 그냥 180도로 줘보고 해볼까요? 180도로 하고, 이 법선 형태가 뭔가는 의미하는 거 있을 텐데, B 여기에서 갔다가 원호 형태 돌고 시작하고 빠진다. 빠져나올 때가 좀 특이하게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이렇게 빠졌었나?
빠져나올 때 법선으로 빠지네요. 법선인데 진입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끄고 하면 빠져나올 때도 원호 형태로 빠지는데 보시면 다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정삭 시작이고요. 한 바퀴 돌고 빠져나올 때 원호 형태로 다시 센터로 가는 게 기본인데 법선 형태를 취하면은 이게 가운데로 가네요.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빠져나올 때 직선 형태로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나서 원호 돌았는데 가운데로 다시 오는구나. 이 구간이 추가가 됐네요. 여기서 아까는 그냥 끝났는데 여기서 법선 형태라고 하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여하튼 이 부분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롯밀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헬릭스 보링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링이라고 하면 원형 형상의 직경을 넓히는 거, 구멍을 키우는 걸 보링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드릴 작업하고 보링 바이트를 가지고 작업할 때도 보링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G86이나 사이클을 이용해서 그냥 내렸다가 빠지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보링은 원호 형태의 구멍을 넓히는데 엔드밀을 이용을 해서 또는 뭐 보링바를 이용하든지 헬릭스 형태로 들어가면서 넓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램프 형태하고 비슷해요. 윤곽 가공에서 이제 경사 가공, 램프 가공이 있었죠. 깊이 가공에서 있었다. 그 기능하고 유사하다.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를 그려보죠. 자, 50짜리 원을 그렸어요. 자, 50짜리 원을 그렸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포켓 가공으로 작업한다면 포켓 가공에서 진입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줄까? 이게 또 원이라서 안 찍힐 수도 있겠는데, 자, 체인을 선택을 하시고 안 찍혔네요. 여기다가 원을 그렸는데 지금 진입점이 선택이 안 되고 있어서 점을 하나를 생성을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가 안 되네요. 체인 추가 점. 이게 원점이 찍혀서 점이 인식을 안 해요. 여기가 얘도 점이 인식 안 하고 F9 체인에서 체인 추가해서 점을 추가하면 이 점이 지금 선택이 돼야 되는데 됐나? 안 되네요. 그러면 Alt F9 안 보이게 해서 점이 아예 선택이 안 되게 할까요? 여기 원점에 선택하지 못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체인 추가 점. 지금 이거는 점이지 WCS 원점 표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점을 위로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체인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WCS 즉 원점과 점이 겹치면 원점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점이 점 체인이 선택이 안 됐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저렇게 원호 영상을 작업할 때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툴은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부드러운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으로 하고 진입할 때는 헬릭스 형태를 취하겠다. 10에서 45% 정도 하겠다. 체크를 해주시고 각도는 1도? 1도 너무 작까? 2도 정도? 주고 그 다음 도형 선택 처음 위치 기준에서 진입하겠다 해서 그 원호의 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게 선택을 좀 해 주시고요. 정삭 작업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0.5 정도 정삭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자, 일단은 이제 얘가 작업하는 걸 보면 그쵸, 이게 그 원점을 주위를 도는 거죠. 원점 주위를 돌면서 도는데, 이제 그 도는 그 센터가 내가 선택한 원점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Z-10까지 들어간 다음에 Z-10에서 구멍을 넓히고 빠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구가 되게 크구나. 공구가 20파이네요. 제가 공구를 10파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공구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램프 형태로 내려가서 바닥에서 안을 넓히고, 그리고 정사각으로 한번 하고 빠지는데, 정사각 진입복귀가 좀 크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정사각에서 공구 위치를 체크를 하시고, 정사각 진입복귀는 한 1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여유가 0.5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포켓 가공을 응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원호 가공에서 이 헬릭스 보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이제 이 원의 센터를 찍는 거죠. 센터를 찍는 건데 도형 요소로 하죠. 도형 요소로 원을 찍어서 이 원의 크기를 지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호도형은 18짜리 평행등을 하겠다 체크를 해서, 자, 절삭 조건에서 컴퓨터, 나머지는 기본값을 일단은 놔두고요.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자, 확인하시면, 자, 이거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끝나서 복귀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여기 살이 남아있는 부위가 생기겠네, 이렇게. 자, 이 부위를 제거하려면은 이제 황삭 조건에서, 자, 90, 이거는 이제 들어갈 때, 그 다음 원호의 각도고, 중심에서 시작했다 체크되어 있고, 황삭에서 황삭 피치를 얼마로 할래? 이거는 이제 Z값 내려가면서 피치네요. 사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구멍이 안 뚫려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황삭 피치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이거 봤을 때는 Z값 내려가는 피치로 보이는데, 피치. 이게 Z값 내려가는 피치고, 얘는 측면 횟수면은 한 5 정도 줘야 되나? 스택 간격 나오겠죠? 스택 간격은 5. 이렇게. 횟수는 5까지는 안 되고, 일단은 두 번만 줘보죠. 5mm씩 간격으로 해서 2번. 그리고 얘는 램프, 각도, 경사각도가 되겠죠? 피치값. Z방향으로의 피치값. 그 다음에 이거는, 측면의 간격과 횟수. 그 다음에 이건 이송속도. 이송속도를, 이제, 감속시키는 거죠. 원래 지령된 이송속도의 30%만 최종 깊이에서는 이제 부하가 좀 많이 걸리니까 적용을 하겠다. 정상면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됐고, 확인하면, 자, 아까, 그래도 남네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측면 횟수를 3번 더 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면, 그래도 약간 남은 부분이 있어서 4번 추가. 정삭도 추가할까? 정삭은 일단은 됐고,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거 보면, 일단 구멍이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 헬리컬로 들어가는데 공구가 작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공구가 내려가서 램프 형태로 돌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램프 형태로 돌면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램프 형태로 돌면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시 램프 형태로 들어가면서 돌면서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여유가로 한 1mm 정도 남겨놓고 구멍이 뚫려 있다, 우리가 실제 보링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황삭을 하지 않고요, 바로 정상만 하셔도 돼요. 정상만 아니면은 황삭만 해도 되겠죠. 황삭해서 그냥 피치값만 뭐 2를 주든지 얘를 0으로 하고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한 번만 돌면서 나가겠죠. 외곽으로 계속 돌면서 우리가 이제 엔드밀 가지고 작은 홀을 팔 때가 있어요. 드릴 작업을 안 하고 엔드밀을 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절삭하면서 구멍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구멍이 안 뚫려 있을 때는 아까처럼 여러 번 측면 가공 형태를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9 파일을 불러온 건데요. 일단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려고 합니다.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현재 얘네들을 전부 선택해서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경로를 생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얘를 평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얘를 바이스 3개에다 놓고 바이스 여기 하나, 여기 바이스 2개, 여기 바이스 3개 이렇게 놓고 똑같은 형상을 이렇게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형 배열. 경로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시키는 거죠. 체크하시면은 이제 지금 경로가 생성된 경로가 다 보이고 있죠. 일단 다 선택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동, 회전, 대칭이 있는데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용 방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WCS 워크 좌표계를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그거거든요. 공구 평면을 선택하면 이제 워크 좌표계를 각각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같이 바이스를 3개를 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각각의 바이스마다 워크 좌표계를 따로 잡고 작업을 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가 체크되어 있으면 WCS를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이럴 때는 이제 지그 작업을 할 때 넓은 판에다가 똑같은 형상을 반복해서 여러 개를 만들 때는 기준점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건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스에다가 워크 좌표계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워크 좌표계를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용 목록에 보면 NCI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을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그 도형을 가지고 다시 계산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NCI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 생성된 경로만 그대로 대상을 옮겨서 생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가공 형태별로 정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인데요. 그래서 얘는 같은 공구들을
다 통일해서 묶어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구 교체하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동 위치로 가공, 정의, 도형을 생성하겠다 되어 있는데 굳이 도형은 생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 정의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이 경로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스가 3개면은 하나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거 작업하고 공구를 교체를 하죠. 여기서 또 공구를 교체하고 또 공구 교체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공구를 교체하지 않고 얘를 했기 때문에 같은 형태는 다 묶어서 작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어차피 공구를 교체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묶어서 작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한 대상은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게 하고 이 경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죠. 복사를 해서. 이 실행 결과 앞으로 가공형 경로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3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제외하고 그 3개를 공구별로, 형태별로 정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체크를 합니다. 일단 체크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하고 여기서는 워크 좌표계를 그러면 워크 좌표계 시작을 몇 번부터 시작할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작 번호가 0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0번은 G54입니다. 출력을 했을 때 1번은 G55, 2번은 G56, 3번은 G57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작 50번호가 0번이다 그러면 54부터 할 거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시작을 내가 1로 하겠다 그러면 55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54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워크 좌표계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동을 체크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런 형태인데, X, Y 방향으로, 이거는 개수를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 방향으로 2개, X 방향으로 3개 하는 걸로 하고, Y 방향으로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값. 이 거리값은 00으로 하겠습니다. 00으로 일단 00을 할게요. 하고 확인을 하시면, 자, 보시면은 이제 경로가 움직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형 배열시킨 게 얘거든요. 근데 얘만 하면 얘는 2번 해요. 2번. 한 번, 2번 하고 말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면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돌아와서 한 번 돌고, 한 번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아요. 얘네들은 지금 공구를 교체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거죠. 얘가 하고 또 공구 교체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구를 교체해 가면서 작업해요. 근데 이 작업할 때를 보시면 2번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작업할 때는 공구를 교체하지 않고 똑같은 공구가 연달아서 작업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한번 작업했잖아요. 하고 나서 다시 또 얘가 또 한번 작업해요. 그런데 워크 좌표계는 달라요. 처음에 작업할 때와 두 번째 작업할 때 워크 좌표계는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경로만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기존에 앞에 있던 건 놔두고 8번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G54에서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G55에서 작업을 하죠. 이렇게 G54, 54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5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2번 해요. 그 다음에 나서
공구를 이제 교체를 하고, 공구 교체했죠. 공구 교체하고 54에서 한번 하고, 다시 55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구를 교체하고, 공구 교체했죠. 54에서 한번 하고, 55가 어때? 54에서 하고 55에서 또 한 번 하는데 같이 돼 있나? 54 여기 있네요. 55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여기에서 그 워크 좌표계를 다르게 해서 보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고 이거죠. 54를 0으로 하고 55를 200 정도 떨어뜨리고 56을 또 400 정도 떨어뜨려서 보기 400은 좀 부족하네요. 여기를 400, 여기를 800 정도 줘서,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54로 생성이 된 거고요. 54로 두 개를 나눠가면서 생성하는 작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4, 55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래 있던 대상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하면 얘는 각각 계속 공구를 교체를 하니까 얘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얘네들은 경로가 생성되지 못하게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 정의를 복사해서 같이 합치고 그 대상은 NC 작업 처리 불가능 형태로 하겠다. 이걸 해놓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게 유령 표시로 바뀌는데요. 이 유령 표시가 포스트 불가능, 즉 G코드 생성을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없어졌지 않냐? 하나는 여기 안으로 포함됐어요. 여기서 이제 3번 합니다. 자, 그러면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얘를 G코드를 생성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플레이를 시키면 똑같은 작업을 3번 하는 거죠. 워크 좌표계만 다를 뿐이지 좌표는 똑같아요. 좌표는 똑같은데 하나는 54, 55, 56 이렇게 좌표만 다를 뿐입니다. 이 바이스, 각각의 바이스에다가 여기 바이스 하나에다가 세팅 원점 잡아서 작업하고, 여기 바이스 하나에다가 뭐 원점 잡아서 작업하고, 여기 바이스에다가 원점 잡아서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하나 여기서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구가 같은 공구 순서대로 해서 같은 공구별로 쭉 작업 끝내놓고 그 다음 공구로 작업 다 끝내고 또 그 다음 공구로 작업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선형 배열 기능이에요. 자, 지금 했던 거는 이제 평행 이동 기능인데요.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은 아까 이거를 공구 평면을 선택해서 했었어요. 근데 마캠에서도 이거를 지금 보면은 한 곳에서만 움직이니까 마캠에서도 좀 경로를 똑같은 경로지만 워크 좌표계만 다르게 출력되고 똑같은 경로지만 마캠에서 보일 때도 좀 떨어뜨려서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에서 여기를 X방향으로 400 여기 주시고 경로를 생성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나 아까나 출력되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마캠상에서만 경로가 떨어뜨려서 생성이 된 것 뿐이지 실제 출력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원점만 이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워크 좌표계만 바뀔 뿐이지 나머지 경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이라고 하는 위치로 이동을 했지만 원점만 WCS 워크 좌표계만 바꾼 거예요. 이거나 아까하고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드를 출력해도 아까 생성한 거하고 같습니다. 저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400이라고 하는 값을 줬는데 그 값은 의미가 없다. 지금 똑같죠, 경로가. 여기서 400을 줘서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간격을 400을 주지 않고
200을 줬어요. 자, 200을 줘서 재생성을 하면 이렇게 겹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하지만 실제 얘도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아요. 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바뀌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에서 워크 좌표계를 이만큼 떨어뜨려서 생성을 해놨거든요. 생성해놨기 때문에 그 값만큼 여기서 경로가 보여지는 거지, 마캠에서 생성된 그 경로대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마캠에서는 경로는 똑같은데 단지 워크 좌표계만 옮기겠다라고 해놨거든요. 자, 가공 조건에서 만약에 이거를 좌표값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얘로 체크하게 되면 워크 좌표계는 G54 하나만 출력이 되고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4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 자, 마캠에서 보는 경로는 똑같은데요. 얘를 코드를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왠지 거리가 많이 떨어졌죠? 워크 좌표계는 하나만 나왔을 텐데 왜 간격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54. 55 떨어졌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좌표값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동으로 부여, 새 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워크 좌표가 생성이 됐던 거고, 자동으로 부여를 체크를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렇게 됐던 건데, 자동으로 부여, 지금 G54 좌표계를 하나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좌표계가 나오고 있나 보네. 안 나오지. 그치. 깜빡했네요. 나오진 않고 있고, 단지 그 간격이 아까 400인가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 간격을 여기를 200으로 해볼게요. 200으로 하면 정확하게 200만큼 떨어져서, 즉 마캠에서 보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싱코도 이거하고 똑같이 생성이 돼요. 즉 워크 좌표계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워크 좌표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코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거는 G54 하나의 워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해제해서 아까 200만큼 떨어뜨려서, 그 다음 위치를 200만큼 떨어뜨려서 경로를 생성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경로가 생성되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또 경로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40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X 좌표가 600 얼마가 나오죠. 근데 워크 좌표계를 공급 평면을 옮겨서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현재는 WCS가 하나만 생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나만. 근데 아까는 워크 좌표계가 여러 개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크게는 안 나오죠. 자, 아까 했던 거하고 비교해보죠. 아까는 이거를 공급 평면을 했고, 새 번호를 부여하겠다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이동이 값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정확한 간격으로 떨어져요. 그거는 여기서 준 간격대로 떨어지는 거지, 마캠하고는 이제 마캠에서 출력될 때 54, 55가 별도로 출력되기 때문에 54가 출력됐고 55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그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보면 현재 이 값이 아까 600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600이 아니라 X값이 200 정도밖에 안 나오죠.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값이기 때문에 200 정도 나오는 거죠. 여기가 원점 얘가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좌표, 여기는 G56이 되겠죠.
여기는 G55, 여기는 G5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에서 지금 좌표값을 하나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선택 순서별 정렬하고 가공 형태별 정렬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공 형태별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 그 같은 공구가 같은 작업을 3번 반복하면서 하고 나서 계속 가거든요. 이 같은 공구 한번 작업 다 끝내고 다음 경로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이게 하나의 경로에 3번씩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체크했을 때는 모든 경로를 싹 하고 나서 또 다음 경로가 또 시작해요. 간격을 좀 떨어뜨릴게요. 중복되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이거를 클릭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인데요. 경로 확인을 눌러보시면 하나를 다 끝내요.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좋으면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의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공구를 다 한 번씩 교체해 가면서 작업하고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구 교체를 또 한 번 하잖아요. 계속해서 3번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처럼 하나의 공구로 싹 하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공구 교체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자, 평행 이동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회전 이동을 보겠습니다. 자, 회전 이동은 자, 지금 같은 경우 여기다가 원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체크하시고요. 얘는 가공 형태별로 하고 NCI 돼 있고 워크 좌표계 필요 없고 하나의 워크 좌표계로 생성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동 부여 체크를 하고 그래서 좌표값을 돼 있고 선행 됐고 회전 회전인데 사이 각도는 한 45도로 하고 45도 여기도 45도 그 다음에 원점 위치는 여기 센터를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개수는 한 6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한 거는 이 대상을 45도 각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그랬나? 몇 개라고 했지? 이렇게 하고 이 처음에 45도만큼 처음 경로를 45도 있는 위치에서 생성하고 그 다음 간격은 45도씩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서 제가 개수를 6개를 줬는데 원래 있던 대상 그걸 포함시켜서 7개가 됐네요. 7개 원래 있는 대상을 포함시켰죠.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했고 자, 이때 자, 워크 좌표계는 하나로 생성이 된 거죠. 여기서 G코드를 출력을 하면 자, 워크 좌표계는 하나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대칭 이동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자, 간혹 가다가 그 도면에 대칭 가공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인데 얘를 대칭 이동을 하겠다. 대칭 이동할 좌표계 아니면은 그냥 Y축을 기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대칭 이동 체크하시고요. 좌표 값은 그대로 주고 NCI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체크할 필요 없겠고요. 자, 대칭은
x가 0인, x값이 0인 y축 이란 얘기예요, 이게. 나머지는 굳이 뭐 손 안 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일단 확인해 보죠. 자, 재생성. 자, 지금 원래 있는 경로가 있고 얘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색 작업한 거죠. 뭐 간격을 좀 띄워 볼까요? 간격을 띄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직선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재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자, 원래 있던 경로가 이건데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이제 얘를 G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서 보면 자,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왜 하나만 생성이 됐을까? 제가 선택을 안 했나? 선택을 했는데 전부 선택을 해서 좌표값 대칭 이동 체크됐고 이동해서 전부 선택하고 G코드를 출력을 했는데 이 경로하고 따로 생성이 됐네요. 생성이 따로 된 것 같은데 싱크로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G코드를 출력을 하면 두 개가 생성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되는 이유는 그 새로 경로를 생성할 때 그 이름이 지금 새로운 이름으로 생성이 돼서 그래요. 지금 방금 생성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던 그 이름은 이 보시면 이름이 3D 콘투어 챔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NC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NC의 이름이 달라요. 즉 프로그램이 NC 코드를 생성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프로그램 이름이 얘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경로가 별도로 생성이 된 거고, 만약에 작업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 선택된 작업 수정에서 NC 파일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셔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것도 이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동일한 이름으로 바꾸셔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G코드를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생성이 되죠. 자, 플레이를 보시면은 하나를 작업을 끝내놓고 옆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공구별로 정렬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럼 얘도 조건에서 공구를 정렬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 정의를 복사를 해서 정렬하겠다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불가능이 되고 이 안으로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집에서 이제 회사에서 못다한 것을 경로를 생성할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전에는 이런 게 안 생겼는데 왜 지금 대칭 이동할 때만 생겼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에 경로를 생성할 때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만 경로를 생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도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코드가 이 하나로만 생성이 됐었어요. 하나의 경로로만. 근데 지금 아까는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선택해서 출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보통 이제 뭐 회사에서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름이 회사에서는 다른 이름을 줬는데 집에 컴퓨터 마캠에서 실행을 할 때 새로운 경로를 생성할 때는 이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은 얘의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C 파일을 생성을 할 때 NC 그룹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생성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케인 9.1에서 불러올 때는 원래 NC 이름이 있었거든요. 고유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새로운 얘로 지금 생성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경로를 생성할 때 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생성이 될 건데, 이제 회사에 있는 PC하고 집에 있는 PC하고 이 설정 값들이 달랐을 경우에는 이 이름이 다르게 경로가 생성이 될 경우에 NC 코드를 생성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작업한 다음에 또 회사 가서 또 생성을 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름이 다르게 생성되다 보니까 G코드를 출력해도 전체가 출력되지 않고 일부분만 출력된다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왜 뭐가 포스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NC 이름이 다르게 생성이 돼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NC 이름을 통일시켜 주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그려볼 텐데 크기를 보니까 지금 261.49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57.78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라고 하는 그 형태로 그리시면 바로 그려지거든요. 오브라운드. 그 다음에 원점은 센터, 가운데로 원점을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 형태 그리기를 선택을 해서 사각 형태 그리기 체크하시고 센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를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센터를 찍고 WC 원점을 찍는데 선택이 안 돼요. 그거는 아까 제가 자동 커서 위치에서 원점을 꺼놨거든요. 이걸 다시 키시고 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오브라운드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치수를 집어넣는데 치수값이 261.49 261.49, 그 다음에 Y값은 57.78 57.78. 자, 이렇게 하면 오브라운드 형태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수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7.78, 크기가 조금 커야 될 것 같네요. 5 정도 줘서 57.78,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값은 지금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자리 맞죠? 261.49.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도면 요소의 색깔을 좀 구분을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속성 관리자에 들어가서 도면 요소의 색깔을 검정 색깔로 되어 있었네요. 저번 때 바탕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자, 이 색깔을 7번으로 하겠습니다. 7번.
7번. 자, 7번으로 해서 현재 사용자에 적용하겠다 체크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도면 요소는 그릴 때 계속해서 그 회색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그리냐면, 여기 보면 그 R이 6.5, 즉 파이가 13파이짜리 원이 여기 그려지는데, 그 원의 위치가 x가 마이너스 100.5 그리고 y가 0인 위치라는 얘기죠. x가 마이너스 100.5에다가 13파이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원 그리기에서 13짜리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의 위치가 100.5, 위치가 x를 넣어야 되는데 안 먹네요. Shift 버튼 누르고 x로 마이너스 100.5 기준점을 여기 찍었기 때문에 y좌표는 필요 없이 x좌표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현재 이 그려진 위치가 좌표가 맞는지 여기 디멘전에서 점치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얘를 체크해서 센터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00.5 y가 0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 얘의 파이 값은 13파이짜리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그려져요. 여기 보시면은 얘를 그려야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119.5, 여기 파이 값은 r이 3이니까 6파이짜리 원을 여기에다가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센터를 기준해서 회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119.55를 Shift 버튼 눌러서 x-119.5 이렇게 그리는 거죠. 119.55네. 5가 빠졌네요. 55죠. 일단 확인하시고, 자, 이럴 때는 F4를 눌러서 수정하셔도 돼요. 여기다 5를 하나 더 주면 되죠. 5를 하나 더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만큼 움직이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시 위치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에 좌표는 x로 마이너스 119.55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파이 값은 6파이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원의 센터를 기준해서 회전을 시키겠다. 자, Alt1을 해서 이동해서 회전 이동 체크하시고, 회전을 이동할 대상 엔터, 그다음 센터 위치, 회전의 센터 위치 선택을 눌러서 여기 원의 센터를 찍고, 그 다음에 복사 개수는 각도는 90도, 개수는 몇 개? 3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lt2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PCD 센터 위치의 지름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네요. 한번 찍어볼까? 선의 형태를 점선으로 바꾸고 가는선으로 바꾸고, 얘가 파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죠. 38.1이구나. 색깔을 조금 바꾸죠. 색깔을 속성해서 기준 도형을 얘로 체크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됐고, 여기 보면 x가 얼마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하나를 그린 다음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46.65에 얼마 되어 있는데, 현재 얘는 r이 4.5니까 9파이짜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9파이짜리 원을 대충 하나 그려 놓고요, 위치 이동 시키겠습니다. 9짜리 하나 그려 놓고, 속성이 실선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자,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F4를 눌러서
자, 얘를 끄집어 놓고요. 아까 좌표값이 x-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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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y값 18.71 18.71 18.71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대칭 이동 체크를 해서 y가 0인 x축을 가지고 대칭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치수를 한번 보면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현재 이 파이는 9파이짜리고 여기에 센터 위치는 x-64.65 y는 18.7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F9를 누르면 이게 보이죠? 숫자 표시가. 이 거리값은 뭐 표시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있네요. 직선 24.34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4.34. 근데 여기 75.96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릴 때 수직선 그리기 체크하시고요.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끝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는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 75.96 여기에다가 플러스 75.96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에 그려지죠. 수직선 그리기는 X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에서 한 요소로 여기까지 연장하고 자르시면 되겠죠. 그러시고 여기서부터 간격이 24.34 24.34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 끝점 여기까지가 75.9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34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수선은 지우든가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도면 요소 선택해서 화면에서 블랭크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일단 얘네들이 대칭 이동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대칭 이동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동해서 대칭 이동 x가 0인 y축 대칭 이동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모래시계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얘를 그릴 텐데 얘를 그릴 때는 여기 16.29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16.29 여기 직선 내 접하는 R6.4짜리를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8.38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러면 수평선을 일단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을 그리시고 이 원에 87.8로 접하는 선을 경사선을 그려서 R값을 6.4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6.29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16.29다 사각형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16.29다 16.29라고 하는 값 이게 필요하죠. 16.29 자, 얘가 그려졌으면 확인하시고 여기 중간점에 접하게 원호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접원호 그리기에서 R값이 6.4였죠. 여기다가 6.4를 주고 접할 대상 접점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접할 대상 접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해서 연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수를 확인해 보면 얘가 이게 중요하겠죠. 16.29라고 하는 지수. 그 다음에 얘는 파이가 6.4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접한다. 여기 탄젠트를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접하게 그려지죠. 자, 근데 각도가 얼마냐면 87.8이니까 87.8의 반절만큼, 그러면은 180도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7.8도 나누기 2를 빼주면 되겠죠. 87.8 맞죠? 그러면 136.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각도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대칭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y가 0인 x축 대칭이동하고, 얘와 얘를 x가 0인 y축으로 대칭이동하고 각도를 재보면 얘와 얘의 각도가 내가 값을 잘못 넣었나 보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87.8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하면서 87.8 다시 얘를 체크하고 이 각도가 180도까지 간 다음에 마이너스 87.8 나누기 2인데 뺀 다음에 나눴나? 가로를 치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나누기 2에다가 가로를 쳐서 무선권을 주죠. 136.1이 나오네요. 아까도 그랬지 않았나? 그럼 다시 여기다 접하고 이렇게 그리는데 180도 플러스 87. 얼마지? 87.8 여기다가 그럼 87.8 하고 나누기 2를 먼저 하죠. 80 나누기 2를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80 87.8 180 얘를 대칭 이동을 해보죠. 대칭 이동 y가 0인 x, 일단 각도부터 재보고 나와야죠. 이렇게 87.8 아까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대칭 이동 x가 0인 대칭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값이 필요하죠. 여기 뭐지? 48.38이 필요하죠. 48.38 내가 필요한 거죠. 자, 여기 R 주면 되겠죠. 필렛이 6.4 여기는 트림 세 요소로 경계 당겨질 부분, 경계 당겨질 부분. 얘는 지우시면 되겠죠. 얘도 지워지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걸로 한번 경론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